안녕하세요. 시니어 내 친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5세에 이혼을 결심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3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결혼 생활, 폭력과 무시, 그리고 외도까지.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평생 입 다물고 살았던 한 여성이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1년 만에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3년 전 헤어진 첫사랑과의 재회. 65세에 무슨 연야냐고 말하는 딸.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응원하는 아들.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전 남편. 가족회의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진실들. 자녀들이 평생 숨겨왔던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30년 전 전달되지 못한 한 통의 편지. 과연 이 여성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65세, 정말 늦은 걸까요? 지금부터 벚꽃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한 일상 속 숨겨진 외로움. 이혼 후 1년이 흘렀다. 미숙은 시골 작은 집 마당에 서서 가을 햇살을 맞으며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호미가 들려 있었고 무릎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는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제법 잘 가꿔진 텃밭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이제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네. 미숙은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년. 처음에는 두려웠다. 65세에 혼자 산다는 것이 세상이 뭐라고 할지가 무서웠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밥을 차릴 때도 이게 뭐야, 이렇게 짜게 했어? 같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됐다. 미숙은 호미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깨끗한 거실. 혼자 쓰기엔 충분한 공간이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맑았다. 그런데 왜일까? 이렇게 평온한들 가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외로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혼자였고 그리움이라고 하기에는 그리워할 사람이 없었다. 아니, 한 사람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30년도 더 전 이야기였다. 미숙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딸 수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들을게요. 미숙은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잘 지내. 보고 싶어. 이렇게? 아니면 괜찮아. 바쁜데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결국 그녀는 간단하게 찬찬히 와 라고만 보냈다. 수지는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이혼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전화할 때마다 엄마, 이혼 후회 안 하세요? 라고 물었고 미숙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드러냈다. 작은 아들 민호는 달랐다. 그는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걸로 충분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선반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다.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양덕을 입은 강석진. 사진 속 미숙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슬퍼 보였다. 아니, 지금 보니 그랬다. 당시에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사랑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미숙은 앨범을 천천히 넘겼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명절 때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사진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사진에 담기지 않은 순간들. 석진이 술 마시고 소리 지르던 밤들. 컵을 던지던 순간들. 자신을 무시하고 깔보던 말들. 그것들은 앨범 어디에도 없었다. 미숙은 앨범을 덮고 다시 선반에 넣었다. 이제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혼했으니까, 끝난 일이니까. 오후가 되자 미숙은 근처 도서관에 갔다. 요즘 그녀의 소소한 낙은 책 읽기였다. 결혼 생활 내내 책 읽을 시간 같은 건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챙기고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도서관 안은 조용했다. 미숙인 소설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에 늦어도 괜찮아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걸어온 건 옛 친구 경숙이었다. 미숙아, 너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있어? 응? 왜? 고등학교 동창회한데 30년 만에 모인다는데 우리 같이 갈래?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동창회? 30년 만이라니?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누구누구 온대? 글쎄, 명단 보니까 윤기태로 온다더라. 미숙의 손이 멈췄다. 윤기태.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전, 아니 정확히는 33년 전, 그녀가 진짜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미숙아, 거기 있어? 있어. 어떡할래? 갈 거야, 말 거야.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갈게. 오, 진짜? 좋았어. 그럼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은 후엔 미숙은 한동안 벙하니 서 있었다. 윤기태.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자신을 기억하기나 할까?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학교 뒷산에서 함께 걷던 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그가 슈줍게 건넸던 평지. 미숙아, 나 너 좋아해. 그때는 세상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그 집은 안 돼. 너무 가난해. 라며 반대했고 결국 미숙은 중매로 만난 강석진과 결혼했다. 미숙은 몸을 뒤척였다. 손목에 오래된 흉터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다. 15년 전 석진이 술 마시고 화내다가 자신을 밀쳐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였다. 의사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미숙은 그저 네. 라고만 대답했다. 자식들한테 아빠가 그랬다고 말할 수 없었다. 새벽녘에 미숙은 악몽을 꾸었다. 석진이 소리 지르고 컵을 던지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꿈.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꿈을 꿨다.
미숙은 일어나 부엌에서 찬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미숙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30년을 견뎌낸 상처가 1년 만에 아물 리 없었다. 토요일이 다가왔다. 미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너무 꾸미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범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립스틱을 조금 발랐다. 경숙이 차를 가지고 미숙을 데리러 왔다. 두 사람은 동창의 장소인 한정식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경숙이 물었다. 너 기태 만나는 거 떨리지? 조금. 30년 만이잖아. 나 같으면 심장 터질 것 같은데. 미숙은 대법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도 두근거렸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우습고 낯설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다.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윤기태였다. 미숙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기태도 미숙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기태가 천천히 다가왔다. 미숙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현관 앞에 서 있는 강석진을 보는 순간 미숙의 온몸이 굳어졌다. 누구 만나고 왔어? 석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가담을 더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설렘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여기 왜 와요? 미숙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못 올 이유라도 있어? 이혼했어도 자식들 엄마 아빠 아냐? 그래서 뭐여?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찾아올 일이에요? 석진은 한 발짝 다가왔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반응을 본 석진의 눈빛이 변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동창회 갔다며. 남자들도 많이 왔겠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알 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직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 이혼한 여다가 남자들 있는데 나가서 웃고 떠들고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마. 미숙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인생에 간섭해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체면이란 게 있지. 나일 생각 좀 해. 석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미숙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이? 65세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예요? 당신은 뭔데 그런 말을 해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팽팽히 대치했다. 석진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이웃집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고 헛기침을 했다. 좋아, 알아서 해. 하지만 내가 경고했어. 자식들한테 욕먹지 마. 석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이혼했는데도 나를 놔주지 않는 거야?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늘 저녁에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오래된 두려움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동창회 갔다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남자들도 있었어요? 수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그냥 동창회야. 다들 60 넘은 사람들이고. 엄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들 있는 데 나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친구들 만난 거야. 엄마가 그러시면 우리가 창피해요. 나이 생각 좀 하세요. 또 나이.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아,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았잖니. 이제는 뭐요?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해요? 이혼한 것도 동네에서 다 아는데 이제 또 무슨 소문나게 하려고 그래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은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알았어. 조심할게. 엄마, 차라리 아빠랑 재결합하는 게 낫지 않아요? 미숙의 손이 멈췄다. 재결합? 절대 안 된다. 다시는. 왜요?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안 돼.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설명도 안 하시고.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수진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나참 번호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윤기태였다. 미숙 씨, 저 윤기태입니다. 경숙 씨한테 번호 여봤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미숙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이 생각 좀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 기태와 함께 걸었던 그 짧은 시간의 따뜻함도 떠올랐다. 미숙은 천천히 답장을 썼다.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미숙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기태를 만났다. 그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숙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기태는 의자를 빼주었다. 미숙은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석진은 30년 결혼 생활 중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뭐 드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기태가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33년 만에 재회.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행복하셨어요?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미숙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송털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흉터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미숙은 본능적으로 손목을 감추었다. 기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깊이 물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마셨다. 기태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미숙 씨, 혹시 33년 전에 제가 편지를 보낸 거 기억하세요? 편지요? 네. 졸업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숙 씨 집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부모님이 반대해도 우리 도망가자고 써 있었어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런 편지 받은 적 없어요. 기태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미숙 씨 부모님이 그 편지를 가로막으셨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당신 딸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숙은 숨이 막혔다. 만약 그 편지를 받았다면? 만약 부모님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난 33년은... 기태 씨.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태는 부드럽게 냅킨을 건넸다. 울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요? 미숙은 눈물을 닦고 기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저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포기하실 건가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기태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3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는 괜찮아요. 그날 오후 미숙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렸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주차장에 석진의 차가 있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석진이 자신을 따라온 것이다. 그는 차 안에서 미숙을 노려보고 있었다. 미숙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다. 석진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혼했지만 그는 미숙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기태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태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많아요. 기태의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입니다. 제가 어디 가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숙은 핸드폰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어두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이 켜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숙은 기태와 몇 번 더 만났다. 공원을 산책하고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기태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미숙의 속도에 맞췄고 그녀가 불편해하면 바로 알아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쉬어야 해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런 배려가 미숙에겐 낯설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석진은 미숙이 아파도 그까짓 거 가지고 라고 했고 피곤해도 집안일이 뭐가 힘들어 라고 했다. 하지만 기태는 달랐다. 그는 미숙의 표정 하나, 한숨 하나까지 신경 썼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군가 봤더니 작은 아들 민호였다. 미숙은 반갑게 문을 열었다. 민호야, 어쩐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미숙은 보리차를 따라 건넸다. 민호는 차를 마시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요즘은 다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남자분이요? 응. 누구세요? 미숙은 천천히 기태 이야기를 했다. 33년 전의 첫사랑, 동장회에서의 재회, 그리고 전달되지 못한 편지.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민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오랜만에 행복해. 그럼 됐어요. 민호야, 하지만 누나는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는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미숙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민호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엄마,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뭘 알고 있었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새벽에 깨어났는데 아빠가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랑요. 보고 싶어. 당신만 생각나. 이런 말 하면서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그 얘기 엄마한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못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민호야. 엄마, 이제는 행복하세요. 아빠 같은 사람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엄마, 민호한테 들었어요. 남자 만난다고요. 목소리부터 날이 서 있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엄마 진짜예요?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진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무슨 이야기요? 엄마가 우리 생각은 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숙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행복을 찾아요. 이제 손주나 돌보고 조용히 사셔야지. 그 말에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손주 돌보고 조용히 살라고? 네, 할머니가 할 일을 해야죠. 남자 만나고 연애하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미숙은 눈물이 났다.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아빠랑 재결합하세요. 절대 안 돼! 미숙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침묵이 흘렀다. 왜요?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수진아, 넌 몰라.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요. 말해보세요. 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딸에게 아빠의 폭력과 외도를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안 돼.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설명도 안 하시고.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인정 안 해요. 그 남자 얼굴도 보기 싫고 엄마도 당분간 보기 싫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숙은 핸드폰을 준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미숙은 기태를 전화했다. 기태 씨, 저 힘들어요. 기태는 곧바로 달려왔다. 그는 우는 미숙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딸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말요? 네. 딸도 결국엔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미숙은 기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다.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누나랑 통화했어요. 그래? 누나가 너무 심하게 말했대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근데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대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엄마가 포기해야 할까?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요. 엄마, 누나는 제가 계속 설득할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민호의 말에 미숙은 용기를 얻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기태를 만나 산책을 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태 씨, 제 딸이... 알아요.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제 가족 문제 때문에. 기태는 걸음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봤다. 미숙 씨, 저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33년을 기다렸는데 1년도 못 기다리겠어요? 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바다몰이 성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만나는 거 알고 있어. 조심해. 자식들한테도 다 말했으니까. 전화가 끊었다.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고 있대요. 기태의 표정이 굳었다. 미숙 씨, 혹시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가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석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진이 자신과 기태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기태에게 전화했다. 기태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기태의 침묵이 흘렀다. 전 남편 때문인가요? 네,
뭘 할지 몰라서 무서워요. 미숙 씨, 혹시 그 사람이 예전에 당신한테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미숙 씨, 제가 안 돼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자식들도 알게 되고. 기태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약속해요.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아래 세상이 무겁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석진이 서 있었다. 뭐 하러 왔어요? 들어가도 돼? 안 돼요. 여긴 이제 당신 집이 아니에요. 석진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30년 살던 집인데 못 들어갈 이유 있어? 그는 미숙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다. 미숙은 뒤로 물러섰다. 나가요. 시끄러워. 잠깐만 있다 갈 거야. 석진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혼자 사니까 좋지? 마음대로 남자도 만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석진이 갑자기 돌아서서 미숙에게 다가왔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경고했잖아.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 이혼한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잘못이야? 석진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미숙은 숨이 막혔다. 그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다. 그 남자 누구야? 말 안 해요. 석진이 벽을 쾅 찼다. 미숙은 움찔했다. 말 안 해? 좋아. 내가 알아내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예요. 석진은 혀를 찼다. 재수없게. 좋아, 오늘은 이만 간다. 하지만 명심해.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석진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민호와 마주쳤다. 아빠?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여기 왜 오면 안 돼? 네 엄마 좀 보러 왔다. 민호는 아빠를 누려봤다. 석진은 아들의 눈빛을 피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민호가 들어와 엄마를 봤다. 미숙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다. 미숙은 아들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엄마, 아빠가 뭐 했어요? 위협했어. 기태 씨를 만나지 말라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안 돼요. 제가 아빠한테 확실하게 말할게요. 안 돼요. 그러면 더 화낼 거야. 엄마,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거예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우는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다. 엄마,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셨다. 제가 중학생 때 본 거 아빠의 외도 말고도 더 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컵을 던졌어요. 엄마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날을 기억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민호가 1학년이었던 그날 밤. 저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날 밤 내내 울었는데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 차려주시더라고요. 이마에 밴드만 붙이고. 민호야. 엄마,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이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미숙은 아들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당하세요. 기태 씨를 만나세요.
누가 뭐래도. 하지만 수진이 누나, 제가 설득할게요. 누나도 알아야 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며칠 후 민호는 수진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남매. 수진은 불편한 표정이었다. 엄마 편들려고 나 부른 거야? 누나,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민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중학생 때 들었던 아빠의 외도 전화 통화, 초등학생 때 목격한 가정폭력. 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거짓말이지. 누나도 알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날 밤 수진이 손이 떨렸다. 그녀도 기억했다. 그날 밤 부모님 싸우는 소리에 깨고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 다음 날 엄마 이마에 밴드가 붙어 있었던 것. 나도 봤어. 근데 아빠가 화내게 엄마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 누나, 그게 말이 돼?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왜 아빠 편만 들었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나, 이제라도 엄마 이해해줘. 엄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민호는 누나의 손을 잡아줬다. 근데 민호야, 나도 사실 행복하지 않아. 어? 내 남편도 아빠랑 비슷해.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은 안 들어. 매일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 안 와. 민호는 놀라서 누나를 바라봤다. 누나, 괜찮아질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한테 사과해야겠다. 너무 심하게 말했어. 그날 저녁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예요.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진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민호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너희들 상처받을까 봐 엄마가 더 상처받았잖아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 남자분 좋은 분이시면 만나세요. 수진아, 근데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천천히 하세요. 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할게. 전화를 끊은 후에다. 미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다. 다음 날 미숙은 기태에게 전화했다. 기태 씨,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괜찮은 거예요? 네,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미숙은 기태에게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딸이 이해해줬어요. 기태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태 씨, 저 이제 준비됐어요. 준비라뇨? 당신과 함께 할 준비요. 기태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은행나무깨를 천천히 거눴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리서 석진이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핸드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석진아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미숙과 기태는 기태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기태는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미숙은 감동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석진이 음식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맛있어요. 정말요? 요즘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웠어요. 기태 씨는 참 다정해요. 기태는 부끄럽게 웃었다. 미숙 씨한테만요. 식사를 마치고 기태는 커피를 내왔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미숙 씨,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태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왔다. 이게 뭐예요? 제가 33년간 간직한 거예요. 기태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시든 꽃이 들어 있었다. 이건 미숙 씨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준 것들이에요. 이 꽃은 졸업식 날 받은 거고, 이 편지는 미숙 씨가 제 생일에 준 거예요. 미숙은 편지를 집어들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글씨체가 보였다. 기태야, 생일 축하해. 항상 고마워. 미숙.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다. 33년이나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미숙 씨와의 추억이니까요. 기태는 상자 맨 밑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이게 제가 미숙 씨한테 보낸 편지예요. 원본은 미숙 씨 부모님이 가져가셨지만 저는 사본을 만들어뒀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리고 있어. 우리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 부모님이 우릴 반대하시는 거 알아.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내가 네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숙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나랑 결연해줘. 도망가자. 부모님이 반대해도 우리 사랑하면 되잖아. 나는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답장 기다릴게. 기태.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만약 이 편지를 받았다면, 만약 부모님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지난 33년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기태 씨. 기태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미숙 씨, 33년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태의 손을 잡았다.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33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왜? 아빠가 집 앞에 와서 난리예요. 빨리 오세요.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엄마가 남자 집에 있다고, 사진도 찍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미숙은 벌떡 일어났다. 기태 씨, 제가 가봐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미숙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기태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하니 석진이 수진 부부와 마주서 있었다. 석진은 술에 취해 있었다. 엄마, 수진이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숙은 석진을 바라봤다. 그는 핸드폰을 흔들며 비웃었다. 봤어. 너 그 남자 집에 있었지? 사진도 다 찍었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도 최면이 있지. 자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수진이 나섰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가 누구 만나든 아빠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뭐? 너가 엄마 편을 들어? 네, 저 엄마 편이에요. 좋아, 다 엄마 편이구나. 그럼 니네들도 알아야겠네. 니네 엄마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빠! 민호가 도착했다. 그는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니네 엄마가 나랑 이혼한 이유 알아? 나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다른 남자가 좋아서야. 거짓말! 미숙이 소리쳤다. 당신이 나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할까요? 술 마시고 폭력히 들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뭐라고?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아빠, 저 다 알아요. 중학생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보고 싶다, 당신만 생각난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석진은 할 말이 없었다. 수진도 말했다. 저도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엄마한테 컵 던지고 엄마 이마에서 피 나는 거. 그건 내가 술을 마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민호가 소리쳤다. 아빠는 평생 엄마를 무시하고 때리고 바람 피우고 그러고도 엄마 보고 이기적이라고요. 석진은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린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가세요. 석진은 자식들의 눈빛을 피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좋아, 너희들 다 엄마 편이구나. 좋아. 석진이 떠나고 현관 앞은 정적에 흡사였다. 미숙은 주저앉았다. 수진과 민우가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마워. 민호도 엄마를 안았다. 세 사람은 현관 앞에서 한참 그렇게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미숙은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그 남자분은 어떤 분이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착한 사람이야. 엄마를 소중하게 대해줘.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지면. 수진의 남편도 거실로 들어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장인어른이 너무 심하셨네요. 수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도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얘기? 우리 결혼 후 생활 말이야. 나 행복하지 않아. 미숙은 딸을 바라봤다. 수진도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석진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석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고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족 회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엄마, 아빠가 가족 회의를 하자는데요? 수진이 미숙에게 전화했다. 무슨 가족 회의? 엄마란 그 남자분 이야기래요. 제대로 정리하자고.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가고 싶지 않아. 엄마,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끝내야죠.
결국 미숙은 수진의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하기로 했다. 수진, 민호, 그리고 석진까지 모두 모였다. 거실 소파에 미숙은 혼자 앉았고 맞은편에 석진이 앉았다. 수진과 민호는 중간에 섰다. 자, 다 모였으니까 얘기하자. 석진이 먼저 입을 여냈다. 그는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미숙이 우리 재결합하자. 미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재결합하자고. 우리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다시 잘 살 수 있어. 아빠,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왜 아빠랑 재결합을 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는데? 그건 다 과거 일이잖아. 내가 반성했어. 석진의 말에 미숙은 코숨을 쳤다. 반성이요? 일주일 전에 날 덕에 몰아붙이고 위협한 게 반성이에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또 변명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아빠, 화가 나면 사람을 위협해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석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카드를 꺼냈다. 미숙이, 그 남자 누구야? 제대로 알고 만나는 거야?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니긴 우리 자식들 엄만데. 이혼했잖아요. 이제 당신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이 중재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석진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미숙이, 너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데 이혼까지 하고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요. 나를 소중하게 대줘요. 그게 뭐가 대단해? 나도 널 존중했어. 미숙은 웃음이 나왔다. 존중이요? 30년 동안 날 무시하고 때리고 바람 피운 게 존중이에요? 석진이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바로 그때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뭔데? 민호는 핸드폰 화면을 석진에게 보여주었다. 석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었다. 그게 어떻게... 아빠 요즘 만나는 여자 있죠? 박여사라는 분. 미숙은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민호는 엄마를 돌아봤다. 엄마, 제가 조사해봤어요. 아빠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부터요. 수진도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진짜예요? 석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건 그냥 친구야. 친구가 식당에서 손잡고 있어요? 친구가 같이 여행 가요? 민호가 추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석진과 한 여자가 다정하게 걷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아빠는 지금도 다른 여자 만나면서 엄마가 남자 만나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일어섰다.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수진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진짜 실망이에요. 그때 수진은 핸드폰도 올렸다. 수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은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 방금 방 여사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뭐? 자기가 아빠 여자친구래요. 그런데 아빠가 자꾸 전처한테 집착한다고 정리 좀 해달래요. 석진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건 오해야. 무슨 오해예요? 아빠 정말 너무하시네요. 미숙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석진은 자신에게 재결합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가정부? 필요할 때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른 여자는 만나면서 나한테 재결합하자고! 이게 말이 돼요? 석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다. 부러진 결혼반지였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미숙과 석진에게 반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당신이 15년 전에 던져서 부러뜨린 우리 결혼 반지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석진은 반지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날 무시했어요. 매일 학도 없는 게 뭘 안다고 남편 도배 넣고 산다는 말로 날 짓밟았어요. 술 마시면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때렸어요. 한 번은 날 계단에서 밀었어 갈개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난 참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수진과 민호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왜도 결혼 5년 차부터 당신은 다른 여자들을 만났어요. 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다물고 살았어요. 왜냐면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숙의 목소리가 달랐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당신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 잘 살아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을 망쳐놓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돼요? 미숙은 부러진 반지를 석진에게 던졌다.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당신이 그 반지 주었을 때 우리 결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부러뜨렸을 때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혼서류에 도장 찍은 건 그냥 형식일 뿐이었어요. 미숙은 석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만 날 도와줘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65세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어요. 그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도 늦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숙은 주저앉았다. 온몸이 힘이 풀렸다. 수진과 민호가 양쪽에서 엄마를 깨워놨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얼마 후 수진이 말했다. 엄마, 그 남자분 윤기태 씨 한번 만나고 싶어요. 미숙은 놀라서 달을 바라봤다.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면 제대로 알고 싶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기태 씨는 좋은 분 같던데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에 미숙은 기태에게 전화했다. 기태 씨, 다 끝났어요. 정말요? 네, 석진이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며칠 후 미숙은 기태와 함께 아이들을 만났다. 조용한 식당이었다. 수진과 민호가 먼저 와 있었고 미숙과 기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기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기태입니다. 강수진입니다. 엄마 큰딸이에요. 이민호입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태 씨, 저희 엄마랑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기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33년 만에 동창회에서 재회했죠. 33년이요? 네.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죠.
수진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일이야. 기태가 계속 말했다. 저는 33년 동안 미숙 씨를 잊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미숙 씨였죠. 민호가 물었다. 그럼 기태 씨도 자녀분이 계세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죠. 애들한테도 미숙 씨의 이야기 했어요. 뭐래요?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기태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기태는 미숙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네. 33년 전에도 지금도요. 미숙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태 씨,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평생 행복하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태 씨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기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씨를 절대 울리지 않을게요. 소중하게 대할게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민호도 말했다. 기태 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기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진솔했고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에 수진이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수진아, 엄마, 저도 이제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볼게요.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미숙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호도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제 롤모델이에요. 65세에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멋져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미숙과 기태는 호수공원을 산책했다. 달빛이 호수에 반짝였고 바람이 시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다. 미숙 씨, 아이들이 좋은 분들이네요. 좋은 아이들이야. 미숙 씨가 잘 키우신 거예요? 아니야. 애들이 알아서 큰 거지. 나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어. 왜요? 내가 불행해서 애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 항상 참고 견디고 그런 모습만 보여줬지. 기태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미숙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젠 미숙 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는 벤치에서 일어나 미숙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기태 씨, 뭐 하는 거예요? 기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상자였다. 미숙 씨. 미숙의 숨이 멎었다. 33년 전에 하지 못한 청혼을 지금 하려고 해요. 기태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미숙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은 인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고 밤에 당신 옆에서 잠들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기태의 목소리도 떨렸다. 3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기태는 일어나 미숙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호숫가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감사해요, 미숙 씨. 제 청혼을 받아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절 사랑해줘서. 기태는 미숙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다. 달빛 아래서 반지가 반짝였다. 예쁘네요. 미숙 씨가 더 예뻐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포옹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수진과 민호에게 전화했다. 애들아, 엄마 결혼한대. 전화 너머로 수진의 비명이 들렸다.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언제 하세요? 봄에 할 거야. 벚꽃이 필 때. 와, 멋지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미숙은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봤다. 65세의 새 출발.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다. 며칠 후 석진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숙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네. 평생 제대로 될 사과 한 번 못한 남자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 너는 좋은 아내였어. 좋은 엄마였고.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어. 너 없이 사는 이 1년이 생각보다 외로웠어.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없고, 그제야 알았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제 너무 늦었지. 넌 이미 다른 사람을 가졌고 애들도 내 편이 아니고. 그래도 한 가지 말인지 말하고 싶어. 너 행복하게 살아. 그 사람이 널 잘 대해주길 바래. 내가 못해준 것들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석진. 미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 미움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미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아하고 우아했다. 수진이 뒤에서 엄마의 머리를 매만져주고 있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제가 본 엄마 중에 가장 행복해 보여요.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65세의 나이에 이혼한 몸으로 재혼을 하는 자신. 처음에는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당당했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 편 들어줘서. 수진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저도 용기 냈어요. 남편이랑 상담받기로 했어요. 정말? 네,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참고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 제대로 대화하고 변화시키거나 안 되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미숙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잘했어. 넌 엄마보다 훨씬 용기 있어.
아니에요. 엄마가 롤모델이에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하객들이 다 모였대요. 응, 나갈게. 미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심호흡을 했다. 결혼식장은 공원이었다. 벚꽃나무 아래 간단한 모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많지 않은 하객들이 앉아 있었다. 양쪽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기태는 이미 무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숙은 민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미숙과 기태의 시선이 마주쳤다. 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호가 엄마를 기태에게 인도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윤기태 씨, 신부 이미숙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신부 이미숙 씨, 신랑 윤기태 씨를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흐리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기태는 미숙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미숙도 기태의 손에 반지를 끼웠다.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기태는 미숙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사랑합니다, 미숙 씨. 저도 사랑해요, 기태 씨.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65세와 67세의 키스. 하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의 키스보다 진실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미숙은 하객들을 돌아봤다. 수진이 남편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민우는 엄지를 지켜 세우며 웃고 있었다. 기태의 자녀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공원의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다. 석진이었다. 그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석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작별 인사 같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다. 미숙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미숙과 기태는 30년 전 처음 만났던 벚꽃나무 아래로 왔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난 곳이죠? 네, 기억해요. 30년 전 여기서 당신이 고백했죠? 부끄러웠어요. 떨리기도 하고.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섰다. 벚꽃잎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기태 씨, 33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기태 씨는 남은 인생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손을 꼭 잡고. 화면은 천천히 멀어졌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벚꽃잎이 그들을 감쌌다. 65세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30년을 폭력과 무시 속에서 살았지만 그게 제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1년 후 미숙과 기태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다. 수지는 결국 남편과 상담받기라 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미혼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엄마가 보여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며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미숙과 기태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진이 아이들이 미숙과 기태에게 달려왔다. 그래, 우리 예쁜 것들. 미숙은 손주들을 안았다. 기태도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기태 할아버지, 오늘 뭐 해요? 할아버지가 연 만드는 거 가르쳐 줄까? 와, 좋아요. 기태는 아이들과 마당으로 나갔다. 미숙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엄마 보면서 저도 용기 얻어요. 제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잘하고 있어, 수진아. 민호도 맥주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저도 이제 결혼 생각 좀 해볼까 봐요. 정말? 네, 엄마랑 기태 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결혼이 꼭 불행한 건 아니구나. 미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30년 참고 살지 말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보여줘서. 저녁이 되자 못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 후에 미숙과 기태는 산책을 나갔다. 오늘 참 좋았어요. 기태가 말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다 줘서. 아니에요. 미숙 씨가 만든 행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기태 씨 후회 없어요? 뭘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기태는 멈춰서서 미숙을 바라봤다. 미숙 씨,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3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65세 찾은 사랑?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았던 그 세월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그 마음. 65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 오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혹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시니어 내 친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용기를 내고 싶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내 친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